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휴식이 왜 화제가 되었는지 오늘 그 해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휴식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안세영의 2026년 시즌은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먼저 상황을 요약해드리죠. 말레이시아와 인도 오픈에서 연이어 우승한 후 몇몇 대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컨디션 조절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백은 회피가 아닌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안세영은 왜 멈춰섰으며 어째서 바로 지금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만 할까요? 안세영 선수의 이번 결장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불참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의 속내를 조금만 파고들어 보면 이것이 단순 체력 안배를 넘어 시즌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전략적 재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안세영은 세계 랭킹 1위이자 BWF 최상위권 의무 출전 선수로서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대회들로 스케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슈퍼 1000이나 슈퍼 750 등급의 대회들은 규정상 건너뛰기 어렵고 국가 대항전이나 주요 이벤트는 대표 선수로서 외면할 수 없는 무대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모든 경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관리가 아닌 자기 소모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휴식은 도망이 아닌 전략적 선택입니다. 당장의 한두 경기 결과에 매달리는 계산이 아니라 긴 시즌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인 것이죠. 안세영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눈앞의 승률이 아니라 선수로서의 장기적인 경쟁력입니다. 지금 무리하게 경기를 소화한다면 8월과 9월에 연달아 열리는 세계선수권, 중국대회, 아시안게임이라는 가장 힘든 시기에 신체가 버텨내지 못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미 지난 시즌부터 쌓여온 경기 수와 그 강도는 긴 랠리를 펼치는 그녀의 플레이 스타일상 무릎과 하체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고 이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달리는 것은 예견된 실패를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 시즌의 진정한 승부처는 초반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구간에서 온다는 사실을 안세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백은 상승세를 끊는 단절이 아니라 그 흐름을 더욱 길게 이어가기 위한 숨 고르기입니다. 이 결정은 언뜻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본질은 지극히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시즌 후반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서 최고의 몸 상태로 서기 위한 발판을 지금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휴식은 재충전을 위한 멈춤이 아니라 더 길게 군림하기 위한 준비이며 안세영이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 판을 읽고 지배하는 전략가임을 다시금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2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아시아 배드민턴 단체 선수권은 안세영의 2026년 시즌 첫 실전 무대이자 팀 대항전 이야기의 서막을 여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안세영은 그저 팀의 에이스로만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한국 대표팀 내에서 그녀가 맡은 역할은 승점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 팀 전체의 정신적인 기둥에 가깝습니다. 여자 단식 첫 주자로 나선다는 것은 그 한 판의 결과가 팀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체전에서 그녀가 따내는 1점은 점수판의 숫자 그 이상입니다. 그녀가 첫 단식에서 쾌조의 승리를 거두는 순간 뒤따르는 복식과 단식 주자들은 부담을 덜고 상대팀은 시작부터 심리적 압박에 짓눌리게 됩니다. 반대로 코트 위에 안세영이 서 있다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치 한 세트를 먼저 내준 것 같은 중압감을 느끼며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전과 단체전의 근본적인 차이이자 안세영이 팀 경기에서 발휘하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회가 중국의 홈그라운드에서 열린다는 점도 주목할 변수입니다. 칭다오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은 분명 부담스러울 것이며 경기 운영이나 판정의 미묘한 흐름까지 홈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악조건은 안세영의 강점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끈질긴 랠리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그녀의 플레이는 소음과 압박이 거셀수록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해왔습니다. 홈팬들의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짊어진 중국 선수들과는 대조적으로 안세영은 침착하게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이는 이번 대회에서 핵심 전력을 아끼는 일본의 운영 방식과도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일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부 전력을 숨기는 반면 한국은 안세영이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승리에 대한 의지를 넘어 단체전의 기선은 우리가 먼저 제압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인 셈입니다. 안세영은 셔틀콕이 오가기 전부터 이미 상대를 심리적으로 제압해왔습니다. TC 2026은 그 승리 공식이 다시 한번 효력을 발휘할 무대이며 2026년 시즌 전체의 흐름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출발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형 오픈은 안세영에게 그저 다음 경기 일정이 아닙니다. 전통과 중압감, 그리고 전 세계의 이목이 한 곳에 집중되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슈퍼천 등급의 이 대회는 랭킹 규정상 불참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무대이자 선수로서 현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거대한 시험대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그에 상응하는 분석이 뒤따르고 우승자는 곧바로 전 세계 모든 코치들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경기장 환경은 구조적으로 안세영에게 유리합니다. 전형 오픈 특유의 느린 코트와 무거운 셔틀콕은 끈질긴 랠리 싸움을 유도하는데, 이는 지치지 않는 수비와 경기 운영 능력이 탁월한 안세영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조건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 무대에서 상대를 순식간에 제압하기보다는 지구전을 통해 상대의 체력과 집중력을 서서히 무너뜨리며 경기를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전형 오픈은 세계 각국의 코칭 스태프가 총집결하여 안세영을 가장 집요하게 분석하고 파회법을 찾는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의 수비 대형부터 공격 전환 타이밍, 네트 앞 움직임까지 모든 플레이 데이터가 이곳에 모입니다. 이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시즌 내내 경쟁자들이 안세영을 공략하기 위해 참고할 교본의 첫 장이 됩니다. 그렇기에 올 잉글랜드 오픈의 가치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을 넘어섭니다. 어떤 방식으로 승리했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약점을 노출했는지가 훨씬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세영이 구사하는 전략과 경기 운영의 완급 조절은 앞으로 열릴 아시아 선수권, 세계 선수권, 나아가 아시안 게임에서 그녀가 펼칠 플레이의 원형이 됩니다. 올 잉글랜드 오픈은 안세영이 과연 최강자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세상에 증명하는 장입니다. 동시에 앞으로의 대결을 위한 전략적 청사진이 마련되는 곳이기도 하죠. 이 대회를 기점으로 안세영의 시즌은 완전히 다른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개인 안세영의 영광을 넘어 국가대표 유니폼의 무게와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싸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시아 선수권과 우버컵 같은 대회는 선수의 기록이나 경력보다는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대항전의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이 시기는 안세영에게 선수로서 최고의 영예를 얻을 기회이자 그만큼 혹독한 부담감을 견뎌내야 하는 시련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선수권은 이름만 보면 대륙 대회 같지만 그 실질적인 위상은 슈퍼 천 등급에 버금갑니다. 높은 랭킹 포인트는 물론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하여 흡사 세계 선수권의 축소판과 같은 치열함을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안세영은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선수를 내세우기보다 팀 전체가 동원되어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파상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매 라운드마다 수비적인 선수, 공격적인 선수, 변칙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 등 전혀 다른 유형의 상대를 붙여서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고갈시키는 전략이죠. 한 경기를 겨우 이겨내도 다음 경기를 치러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힘겨운 싸움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뒤에 열리는 우버컵은 체력을 소모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체전에서 안세영의 1승은 선택사항이 아닌 팀 승리의 기본 전제 조건과도 같습니다. 그녀가 첫 단식에서 이기지 못하면 팀 전체의 전략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코칭 스태프는 안세영의 체력을 아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루 휴식 후 경기를 하거나 심지어 연달아 이틀 동안 격전을 치르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단체전이라는 특수성은 경기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개인전에서는 위험 부담을 줄이며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지만 단체전에서는 단 한 게임의 승패가 팀 전체의 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이런 압박감 속에서 과감한 공격과 안정적인 운영 사이에서 계속해서 줄타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은 신체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집중력과 감정까지도 급격히 닳게 만듭니다. 게다가 원정 경기의 경우 일방적인 관중의 응원과 미묘한 심판 판정까지 더해져 심리적인 압박은 극에 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회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경기 사이의 휴식은 짧고 그 와중에 이동과 훈련을 계속해야 하므로 신체 리듬을 유지하고 근육의 피로를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소한 피로가 쌓이면 평소에는 하지 않던 미세한 기술적 실수가 나오고 이는 곧바로 실점이나 세트 패배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안세영의 적은 더 이상 상대 선수가 아닌 빡빡한 일정표 그 자체가 됩니다. 누가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견뎌내는가의 생존 싸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선수권과 우버컵은 단순히 메달 색깔을 다투는 대회가 아닙니다. 이 지옥의 구간을 어떤 상태로 통과하는지에 따라 시즌의 가장 중요한 무대인 세계 선수권과 아시안 게임을 치를 체력이 남아있을지 아니면 일찌감치 무너질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안세영에게 지금은 승리하는 것 못지않게 손실을 최소화하며 버티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 이 시기를 무사히 넘어선다면 그녀는 다시 한번 시즌 후반부의 패권을 장악할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리하게 체력을 소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가 누적되어 시즌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안세영이 싸워야 할 진짜 상대는 네트 건너편의 선수가 아니라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경기 일정과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하는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이 지점부터 시즌의 양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8월과 9월에 집중된 이 일정은 그저 힘든 수준을 넘어 선수가 온전히 감당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짜여 있습니다. 세계 선수권, 차이나 마스터스, 그리고 아시안 게임이 촘촘하게 이어지는 이 기간을 많은 전문가들은 죽음의 일정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세 개의 대회가 하나라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세계 선수권은 올림픽만큼이나 모든 선수가 꿈꾸는 최고의 무대이며 올해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립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은 경기 속도를 강제로 끌어올리고 랠리를 짧게 만듭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공격적인 스타일의 선수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체력이 소모되는 패턴 또한 달라지게 합니다. 안세영처럼 안정적인 수비와 긴 랠리를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선수에게는 체력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를 시험받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평소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회가 끝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차이나 마스터스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슈퍼 750등급인 차이나 마스터스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 규정 때문에 최상위 랭커들이 의무적으로 출전해야 하는 대회입니다. 만약 불참하면 벌금과 같은 페널티가 주어지고 시즌 전체의 랭킹 포인트 관리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하지만 출전하는 것 역시 큰 모험입니다. 이 대회는 세계 선수권이 끝난 직후에 열리면서 동시에 아시안 게임을 코앞에 둔 시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차이나 마스터스에 모든 힘을 쏟으면 아시안 게임에서의 좋은 성적을 장담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아시안 게임에 집중하려면 이 대회를 전략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힘겨운 여정의 마지막에는 아시안 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여느 국제 대회와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에게는 개인의 영광을 넘어 국가를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걸려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뤄야 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개인전에서는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단체전에서는 에이스로서 팀 전체의 사기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쉴 틈 없는 격전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체력과 정신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을 이 시점에 세 개의 대회를 연달아 치러야 하는 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최상의 몸 상태로 임해야 하는 세계 선수권, 규정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차이나 마스터스, 그리고 온 국민의 염원이 걸린 아시안 게임까지 이 세 가지 목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하나를 놓칠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딜레마는 선수 개인의 결단만으로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대회 규정, 국가대표로서의 의무, 그리고 국민적 기대감이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기 안세영의 진짜 상대는 코트 건너편의 선수가 아닌 살인적인 스케줄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인 셈입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하고 어느 경기에 힘을 쏟고 또 어느 경기는 과감히 포기할지를 결정하는 전략적 판단이 시즌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만약 이 지옥 같은 일정을 이겨낸다면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선수를 넘어 한계에 도전하고 시스템을 극복한 전설로 기억될 것입니다. 반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단기적인 성적을 넘어 시즌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8월과 9월은 시즌의 정점을 넘어 안세영이라는 선수의 미래가 걸린 가장 혹독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규칙의 변경은 표면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선수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2026년 시즌에 도입될 15점제와 25초 서브 시간 제한은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내세운 경기 시간 단축과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더 많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경기장 안팎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유불리를 따지는 갑론을 박이 한창입니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언제나 안세영 선수가 있습니다. 강철 체력을 바탕으로 한 끈질긴 랠리가 주목이었던 그녀에게 짧아진 경기 시간과 촉박한 준비 시간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한 선수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인위적인 장치라는 음모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최강자를 시험대에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예측은 빗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2026년 시즌 초반 안세영의 경기는 15점이라는 최종 점수에 이르기도 전에 승부가 결정되는 양상을 자주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속도를 높여 상대를 몰아붙이고 빈틈이 보이면 주저없이 공격적인 플레이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상대의 진을 빼놓던 과거의 지구전 스타일에서 벗어나 결정적인 순간에 경기를 매듭짓는 효율적인 운영이 돋보입니다. 이는 그녀가 체력에만 기대는 선수를 넘어 경기 흐름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증명합니다. 25초라는 시간 제한 규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규칙이 선수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고유의 리듬을 깨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세영은 되려 이를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간결한 준비 자세와 신속한 상황, 판단 능력이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준비 과정에 얽매이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데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 스스로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점수 방식이 초반에는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진다면 불필요한 체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끝없는 랠리 싸움 대신 짧고 굵은 승부가 가능해진다면 한 시즌을 길게 보고 운영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변화된 환경을 위협으로 여기기보다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려는 챔피언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규칙은 안세영에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시스템은 그녀에게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의 장을 열어준 셈입니다. 지구력의 여왕에서 순발력의 지배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해답의 실마리가 그녀의 플레이를 통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유럽 등 배드민턴 강국들의 평가는 신기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최근 중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안세영에 대해 단판 승부는 가능할지 몰라도 시즌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전에서는 그녀를 꺾을 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특정 상대에게는 고전할 수 있어도 빡빡한 스케줄과 규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녀의 독주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한층 더 다급합니다. 자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안 게임이 판도를 뒤집을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만약 안세영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후반기 시즌을 시작한다면 일본이 패권을 되찾을 길은 사실상 막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시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객관적입니다. 그들은 안세영의 진정한 경쟁 상대는 점수나 특정 선수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녀를 위협하는 것은 경기 외적인 요소, 즉 살인적인 스케줄, 바뀐 규정, 그리고 쌓여가는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안세영이 맞서 싸우는 것은 네트 너머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한두 번의 패배에 일희일비할 수준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의 시스템, 끊임없이 변하는 규칙,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스케줄과의 싸움입니다. 이길수록 더 많은 경기에 나서야 하고 최강자로 군림할수록 견제의 대상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 이제 안세영은 챔피언이라는 왕관과 함께 관리되어야 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뛰어나기에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뛰어나서 통제되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휴식은 퇴보가 아닌 앞으로 다가올 더 혹독한 여정을 위한 숨 고르기이자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휴식은 나태함의 시작이 아니라 더 격렬한 전투를 위한 숨 고르기에 가깝습니다. 시즌의 남은 여정은 매 순간이 중대한 기로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힘을 폭발시키고 어느 지점에서 유연하게 대처할지, 또 어떤 경기를 전략적으로 포기하고 어떤 무대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지 그 찰나의 판단들이 선수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제 이 물음은 여러분의 몫이 되었습니다. 나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원칙을 위해 차이나 마스터스 출전을 강행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벌금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시안 게임이라는 더 큰 무대에 모든 것을 걸어보시겠습니까? 다음 편에서는 현재의 안세영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는 단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안세영은 이제 눈앞의 적을 상대하는 것을 넘어 거대한 규율 그 자체와 맞서 싸워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델